저기서 나온 건데. 하다 만 거야. 그냥 기본 없이. 이 공식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류에서, 그냥 볼 것도 없어. 이거 나중에 지금 너희 과정에는 안 나와.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지. 조합의 식을 앞에 수부터 윗줄에는, 첫 줄에는 1, 뒤에 줄에는 2, 3 이렇게 늘려갈 수 있지. 그럼 앞에 수가 커지면 그거에 대한 애들도 하나씩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점점 늘어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 상태에서 일단 요 맨 끝줄 얘 무조건 몇이야? 1이지. 이거 무조건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 줄에 있는 애들끼리 무조건 좌우 대칭이야. 알잖아. 얘랑 얘랑 같잖아. 그지? 얘랑 얘랑 같잖아. 그지? 그래서 좌우 대칭인 삼각형 모양이 나오거든? 그때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거 몇이야? 이거 몇이야?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야? 4지. 얘네들 더한 값은 무조건 그 다음 줄에 가운데 있는 값과 같아. 오케이? 또 다른 거 있는데 그건 나올 리 없으니까 됐고. 다음. 요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지. 1, 1, 1, 2, 1, 1, 3, 3, 1, 1, 4, 6, 4,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아까 한 거 그대로야. 얘랑 얘랑 더하면 얘 나와야 돼. 얘랑 얘랑 더하면 얘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 오케이? 됐지? 근데 이 숫자를 자세히 보니까 얘가 뭐냐면 여기 있는 1과 1은 a 플러스 b의 1제곱의 개수들을 써놓은 거야.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의 전개식의 개수를 써놓은 거야. 1, 1, 1, 2, 1.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1, 3, 3, 1이잖니. 그게 얘야. 그러니까 4제곱도 개수는 이제 너희는 알 수 있어. 요 규칙을 안다면. 그리고 그 같은 줄에 있는 이 개수들의 총합. 요게 보면 알겠지만 얘는 2, 얘는 4, 얘는 8, 얘는 몇이냐? 16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줄이 뭐야? 니네가 말한 2의 n제곱이라고. 앞에 수가 1인 조합식의 모든 애들을 다 더하면 2의 1제곱과 같고 앞에 수가 2인 조합식의 모든 합은 2의 2제곱과 같고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그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봐봐. 얘로 보기 편하게 보자. 얘랑 얘랑 같지? 얘랑 얘랑 같지? 근데 다 더하면 2의 세제곱이지. 근데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홀수 뒤에 수가 짝수인 애들 더한 거랑 홀수인 애들 더한 거랑 똑같겠지. 그러면 홀수 애들만 더한 건 몇이겠어? 다 더한 게 2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지금 얘네들이 같잖아. 같은 거 두 개 더했더니 2의 세제곱이야. 그럼 각각은 몇이겠어? 2의 제곱이겠지. 그러니까 한 줄에 있는 애들의 뒤에 수가 짝수인 애들과 홀수인 애들의 합은 무조건 똑같고 그 각각의 합은 전체를 더한 값의 절반. 즉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2로 나는 거야. 2의 제곱 되겠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 그건 됐고. 그래서 요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 레전드 공식은 뭐 그딴 개소리 하지 말고 안 할 리가 없지. 그래서 조합에 있는 조합식을 쭉 나열했을 때 어떤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그때 수들 간의 관계식이 뭐 요런 관계식, 뭐 요런 식도 있고 그게 전개식의 어떤
항 두 개짜리, 이항 정리라고 부르는데 그 항 두 개짜리의 전개식의 개수들을 이룬다. 뭐 요딴 것들을 파스칼이 13살 때 발견했다라고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확률과 통계에 나와. 요게 다야. 근데 시험엔 안 나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니까. 오케이? 이거 그냥 이런 거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면 되고. 자, 88번. 아래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각 칸에 9개의 3의 배수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적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1행, 2행, 3행에 있는 세 수의 합이 서로 같다. 2행의 가운데에는 15를 적는다. 색칠한 칸에 적힌 네 수의 합은 홀수다. 그럼 뭐 생각해 봐야지. 자, 칸 9개가 있었고 3, 6, 9, 12, 15, 18, 21, 24, 27 이렇게 9개의 숫자를 여기다 집어 넣을 건데 일단 15는 여기 무조건 확정 썼고, 자 이제 나머지 숫자들을 볼 건데 이때 일단 다가 조금 쉬워 보니까 다를 먼저 생각을 일단 조금만 해보자. 여기 양쪽 사이드에 있는 요 4개의 수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와야 된대. 그럼 4수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야? 홀수 몇 개 있어야 돼? 홀수가 홀수가 있어야 되지. 즉 홀수가 1개 있거나 3개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여기서 홀수가 누구 있는지 보자. 얘랑 한 칸씩 건너뛰지. 요렇게가 홀수지. 자, 그럼 여기는 3, 6, 9, 21, 27 4개의 수들 중에서 1개만 쓰던가 3개를 쓰던가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 끝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애들에 들어올 수가 3, 9, 21, 27 중에 1개 쓸 때가 있을 거고 3, 9, 21, 27 중에 3개 쓸 때가 있을 거야. 오케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일단. 자, 다음 여기까지만 할 수 있었고 다음 이제 가를 봐야겠지. 1행, 2행, 3행에 있는 세 수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된대. 근데 지금 나 여기 있는 숫자 다 쓸 거잖아. 그러면 2줄에 있는 거, 2줄에 있는 거, 2줄에 있는 거 세 수의 합이 다 같다는 건 이거 싹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각 행마다의 합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다 더하자. 다 더하면 이렇게 끝끼리 더하면 30 나오지? 30, 30, 30, 30 몇 개? 30이 4개. 그리고 마지막에 15가 남았지. 됐니? 그럼 더하면 135. 얘를 3으로 나누면 45가 되겠다. 그러면 결론은 뭐야? 각 줄마다 써있는 세 수의 합이 45가 돼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각 행 45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가운데 줄부터 한번 채워보자.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가운데 줄을 보면, 가운데 행을 보면 15가 쓰였으니까 나머지 얘랑 얘를 합쳐서 30이 떠야 돼, 그지? 그럼 여기서 더해서 30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방금 했잖아, 그지? 3, 27, 6, 24, 9, 21, 12, 18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지?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따져보면 3과 27 다행이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수가
3, 27, 그리고 9, 21, 6, 24, 12, 18 이렇게 네 가지지. 근데 내가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놓은 이유는 보여 얘들아? 요거까지 고려해서 그래. 지금 동그라미 친 게 홀수잖아. 그지? 그래서 가운데 줄에 홀수들이 올 때가 있고 짝수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 이해돼? 여기 사이드에 오는 애들이 홀수가 몇 개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연관이 없는 여기에 홀수를 여러 번 쓰면 여기에 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자. 홀수들이 왔을 때, 짝수들이 왔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3과 27이 오거나 9와 21이 왔다 치자. 예를 들어. 오케이? 어차피 여기에 3, 27일 또는 9, 21이 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총 4가지지. 얘네들에서 위치 바꿀 수 있고 얘네들도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 먼저 볼게. 이 경우. 자, 그럼 예를 들자. 여기에 3과 27이 왔다 쳐. 자, 3과 27이 오는 순간 이 경우는 얘가 사라지지. 그지? 여기서 3개를 골라야 되는데 가운데 줄에서 3과 27을 미리 써뒀으니까 2개밖에 안 남거든. 그만 줘라. 왜 매번 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가운데 줄에 홀수인 3과 27이 왔다면 요 경우만 따지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과 27이 쓰였으니까 이때 9랑 21 중에 한 개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오면 되지. 그치? 그럼 또 예를 들어. 계속 예를 들면 돼. 여기에 9가 왔다 치자. 그러면 21은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오지. 나머지는 못 오니까. 그러면 21이 저기에 왔다 친다면 생각해봐. 9와 21이 같은 줄에 온다면 여기엔 15밖에 못 오지. 합쳐서 45 돼야 되니까. 근데 15는 이미 썼잖아. 그러니까 9와 21은 같은 줄에 못 오는 거지. 절대. 그러니까 9가 9든 21이든 9든 21이든 아무거나 넷 중에 아무데나 간다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고정이야. 다른 줄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지. 오케이? 와, 이거 문제가 쉽지가 않구나. 복잡하네. 생각할 게 많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 가운데에 3과 27이 쓰인다면, 3과 27 또는 9와 21이 쓰인다면, 나머지인 안 쓰여진 나머지 홀수 2개가 하나는 요 네 귀퉁이 중에 하나 와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걔가 쓰인 귀퉁이에 온 숫자랑 다른 줄에 와야 돼. 그지? 그러면 그렇게 오는 가지수가 총 몇 가지겠어? 지금 숫자 2개 남았어. 홀수 9 한 가지, 9 한 가지, 9 한 가지, 9 한 가지. 4가지밖에 없지. 오케이? 4가지. 이게 4가지. 얘도 4가지였지. 3과 27, 3, 27, 27, 3, 9, 21, 21, 9. 4가지였지. 그리고 남은 애들이 문제 조건에 맞게 귀퉁이에 오는 가지수도 4가지. 됐지? 자, 여기까지 셌어. 그럼 이제 나머지만 나열하면 돼. 그러면 그거 이렇게 개수를 셌다면 이제 예시를 들면 돼. 그럼 예시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 9가 오고 여기에 21이 왔다 치자. 그러면 남은 숫자가 뭐뭐 있지? 3, 6이 남았지. 여기 오면 남은 숫자가 6이랑 3, 6, 9, 12,
15, 18, 21, 24 이렇게 4개 남았지? 요 4개가 빈자리에 들어가는 가짓수만 세면 되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21이라는 수를 해볼까? 자, 21이 왔으니까 나머지 2개 합은 24가 떠야 돼, 그지? 그럼 여기서 두 수를 더해서 24가 나오는 경우는 일단 6과 18 있고 없지.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렇게 오면 윗줄에 9랑 얘네들이 섞이면 되나? 21, 45 딱 되네, 그지? 아, 얘네가 정해지면 나머지 숫자도 대충은 정해져. 근데 걔네들의 위치는 바꿀 수 있지. 어차피 얘네들은 짝수니까 어차피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니까, 그지, 이제는. 그러니까, 자, 다시 쓰자면, 6과 18은 무조건 21과 같이 있어야 되고, 12와 24는 무조건 9랑 같이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얘네들끼리는 위치를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줄은 정해지지만 위치는 바꿔도 되지. 그러면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거 2가지. 위치 바꾸는 거니까. 얘네 둘이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총 4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 첫 번째 경우, 즉 3과 27 또는 9와 21이 15와 같은 열에 온다면 걔네들을 15와 같은 열에 배열하는 가지수 4가지, 그리고 남은 애들을 귀퉁이 중에 어디에다가 정하는 거 4가지, 그리고 남은 애들을 나열하는 거 4가지 해서 요 경우 64가지가 나오겠다. 됐지?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경우, 요 경우. 자, 이번에는 6과 24 또는 12와 18이 15와 같은 줄에 있을 때지. 자, 그럼 예를 들어 6과 24가 왔다 치자. 자, 그러면 여전히 홀수는 4개 남았지. 그러면 얘든 둘 다 해야겠지. 그래서 얘는 나눠야겠다. 자, 얘는 첫 번째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보자. 3, 9, 21, 27 중에 한 개가 모퉁이에 올 때. 다음 3, 9, 21, 27 중에 3개가 모퉁이에 올 때 나눠야겠지. 자, 나눠서 일단 얘네들이 15와 같은 줄에 오는 가지수는 당연히 4가지일 거고, 순서 바꾸는 것까지 따지니까. 자, 일단 여기부터 보자. 자, 3, 9, 21, 27 중에 하나가 귀퉁이에 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 9가 왔다 치자. 그러면 나머지 3군데에는 짝수만 와야 되지.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홀수들은 이런 데로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다행이네. 홀수가 지금 9를 썼어. 그럼 나머지 홀수 3개 남지? 돼? 안 되지. 홀수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여기 2개밖에 안 남았잖아. 요 경우라면, 한 개만 구퉁이 오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뭐야? 문제 조건에 맞출 수가 없지. 홀수가 갈 수 있는 나머지 영역은 2개밖에 없는데 남은 홀수가 3개니까. 불가능. 다행이다.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3, 9, 21, 27 중에 3개가 귀퉁이에 오는 경우만 따지면 되겠네. 요걸 어떻게 생각해 볼까? 잠깐만. 15 썼고, 얘네들이 남은 짝수지. 어차피 홀수는 얘네들 중에 올 거니까, 잠깐만. 오, 생각할 게 좀 있네. 요 4개들 중에
따라보자. 요 4개들 중에 2개씩 같은 줄에 있다는 거잖아. 그때 같은 줄에 있어도 되는 애랑 있으면 안 되는 애랑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와, 이거 뭐 이렇게 어렵냐? 자, 생각해보자. 첫 번째, 3과 9가 같은 줄에 있다 쳐. 예를 들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수는 몇 나와야 돼? 33이지. 더해서 45 돼야 돼. 그러면 33이 필요해. 근데 없잖아. 안 되고. 3과 9는 같은 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해했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다음, 3과 21. 3과 21이 같은 줄에 있다면 나머지 하나의 수는 몇이야? 24 빼니까 21이지. 그러면 3과 21과 24가 같은 줄에 있을 수가 있나? 어때? 그러네. 미안. 21이지. 불가능하지? 21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음, 3과 27이 같은 줄에 있다면 15가 있어야 되지. 근데 15는 이미 가운데 쓰였으니까 얘도 불가능하지. 얘는 15가 필요한데 불가능해. 됐지? 뭐야?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3은 절대 귀퉁이에 오면 안 돼. 3의 짝이 없잖아. 그지? 오, 다행이다. 3은 절대 모퉁이에 오면 안 되는 수지. 그러면 나머지인 9와 21과 27만 무조건 세 귀퉁이에 와야 돼. 됐네? 지금 요 9는 아까 했던 거니까 신경 끄고 지금 요 상태인 거야. 자, 3은 절대 모퉁이에 오면 안 되는 수인 거 확인했고, 그럼 나머지 세 개 수를 보자. 자, 9랑 21이 같은 줄이 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의 수는 15지. 불가능. 얘도 안 되네. 9랑 27이 같은 줄이 오면 9가 필요하지. 뭐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게 없네? 그치? 지금 저 중에 3개가 되는 가지수가 불가능하네. 다시 보자. 3, 9. 3, 21, 14, 21, 안 되고. 4과 27. 9랑 20. 9랑 27. 안 되고. 21, 27 당연히 안 되고. 되는 게 없네? 그지? 천천히 해보자. 지금 15와 양 끝에 3과 27이 올 때랑 9와 21이 올 때로 나누잖아. 그지? 그리고 어차피 이때나 저때나 가지수는 똑같을 테니까 어차피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하면 답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생각하지 말고. 자, 3과 27이 오는 가지수는 두 가지지. 3, 27, 27, 3. 두 가지. 두 가지 나오고. 다음. 그럼 이제 남은 숫자가 3, 15, 27을 썼으니까 6, 9, 12, 18, 21, 24 이렇게 6개가 남았지. 이 6개 중에 지금 9하고 21만이 홀수지.
그럼 이 홀수 중, 두 개인 홀수 중에서 하나만이, 두 개는 안 되니까, 하나만이 모서리에 올 수 있지. 그러면 일단 모서리에 올 수를 고르는 가지수, 9 또는 21을 고르는 가지수가 두 가지. 아, 이거 빼먹었구나. 아, 그래, 네 가지가 아니라 8가지네. 자, 이거 놓쳤다. 9와 21인 홀수 중에서 하나는 모서리에 와야 되니까 모서리에 올 수를 고르는 가지수 두 가지. 오케이? 모서리에 오는 수 하나 고르는 거 두 가지. 그리고 아까 했다시피 모서리에 누군가가 온다면 여기에 9가 왔다면 나머지 하나의 홀수는 무조건 여기 와야 돼. 왜? 두 홀수는 동일선상에 있을 수가 없어. 왜? 얘네 둘을 더하면 30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15가 필요한데 이미 쓰였으니까. 그지? 그래서 9가 왔을 때 아우 이걸 왜 빼먹냐. 9가 오는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지. 21도 오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러니까 총 8가지지. 그지? 자, 그래서 뭐 9와 21이 뭐 이렇게 쓰였다 쳐.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이제 9와 21이 쓰였으니까 6, 12, 18, 24가 남았고 아까 했듯이 6과 18 그리고 12와 24가 같이 다녀야 돼. 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6과 18은 더하면 24니까 21과 같이 다녀야 되고 12와 24를 더하면 36이니까 얘는 9랑 같이 다녀야 돼. 그러니까 9가 여기 있다면 나머지 두 개의 숫자는 무조건 12와 24로 채워야 되고 21이 있는 쪽에는 줄에는 6과 18이 같이 다녀야지. 그러면 6과 18이 여기 오든가 여기 오든가 두 가지. 여기 12와 24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때 몇 가지? 네 가지. 됐니? 그래서 이거 곱해주면 64가지 나오지. 이게 언제야? 3과 27이 15 같은 두 번째 줄에 올 때. 근데 아까도 썼지만 3과 27 말고 9와 21이 가운데 줄에 올 때도 있었지? 근데 똑같은 경우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2. 아, 왜 이걸 못 봤을까? 지금 풀이 보면 해설 갖고 있지 얘들아. 해설이랑 좀 다르게 풀었거든? 요건 해설에서는 지금 보면 일단 이 9개의 수들을 어떻게 합쳐놔야 3개씩 어떻게 합쳐놔야 합이 45가 되는지 미리 나눴어. 근데 그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찾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서 하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 문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이건 좀 그렇다. 여기는 너무 크게 힘줄 필요는 없어. 딱 유형별로 풀 줄만 알고 있고, 그리고 분할분배 배워야 됐으니까 분할분배 할 줄 알아야 되고, 배웠으면 나올 거야.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 질문 또 있어? 쉬운데 이거? 결국에는 뭐야, 이게 도형이 복잡해 보여도 일단 큰 틀은 어떻게 해야겠어?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20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는 가지수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야겠지. 그치? 기본 틀은 그렇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20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는 가지수가 있을 거고 거기서 뺄 거지. 삼각형 3개를 골랐는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빼야 되잖아. 언제 안 나와? 그 3점이 하필이면 같은 선상에 있을 때지. 그럼 지금 그 그림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건 지금 그 4개의 점이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이지. 그럼 요렇게 된 선이 몇 개 있어? 그 그림에? 10개 있지. 10개 있지. 그럼 여기에 하필이면 이 같은 선상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가지수가 10개 있는 거지. 이거는 삼각형 안 나오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되겠지.
답 나옴. 그러니까 그림이 복잡해도 생각보단 괜찮아.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09번, 110번에 있는 거야. 원 위에 점 여러 개를 찍은 다음에 특히나 직각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거. 알겠지? 뭔 소리 하는지 알지? 직각삼각형의 개수 구하기. 원 위에 세 점을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오냐, 아니면 삼각형이 몇 개 나오냐, 직각삼각형 아닌 게 몇 개 나오냐. 결론은 뭐야? 직각삼각형이 몇 개인지 알면 되는 거지. 또 그래서 정답 1100 나올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쉽겠다. 이거 그냥 해석하자면 결론은 이건데, 이게 결론이야. 뭔 소리냐면 봐봐. 그냥 정사각형으로 할게. 귀찮으니까. 어차피 사각형이나 평사각형이나 그게 그거니까. 지금 여기서 한 줄 늘어났지. 이거 없애야지. 지금 여기서 요 사각형이 들어가는 개수 세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너가 어떻게든 사각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얘가 들어가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골라야 하는 선이 있어. 누구야? 무슨 사각형을 고르건 간에, 무슨 선을 고르건 간에 요 사각형이 항상 포함되도록 하려면 어떤 선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뭐야? 맨 밑에 선.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세도 돼. 그러니까 원래는 가로 중에 두 개 고르고 세로 중에 두 개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치? 내 말 이해되지? 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중에 두 개 골라야 되고, 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두 개 골라야 사각형 나오는 거잖아. 그게 전체가 대수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 가로 다섯 개 중에 두 개 고르는 게 아니라 뭐야? 얘는 무조건 골라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로를 고르는 가지수가 요거라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가로줄 중에 하나만 더 고르면 돼. 왜? 얘는 무조건이니까.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러면 요거 이해돼? 3C1이 뭘 의미하는지? 가로는 이미 두 개 끝났어. 하나 골랐고 나머지 네 개 중에 하나 골랐잖아. 안 보여? 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의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줄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럼 감 오나? 얘의 의미? 얘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줄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 얘들아,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시험 전 수업이 혹시 일요일인 거야? 너희? 일요일인 거야? 어. 당황스럽네. 너 일요일 날 하루 종일 학원에 있을 수 있어? 안 돼? 그럼 너 토일에 최대한 학원에 올 수 있는 시간 좀 불러봐. 토요일은 어, 아침 아무 때나부터 어. 1시까지. 그리고 1시까지. 그 뒤에는 안 돼요. 일요일 날 수업 시간 때. 일요일도 수업 시간 빼고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와, 레전드. 서윤이는 뭐 내가 대충 알잖아. 아니 저 그거 공부해야 돼요. 아니 저 토요일은 진짜 비워놔야 되는데 진짜. 알았어. 알았어. 원래 지금 키만 안 돼. 자, 그러면 예선은 일단 토요일 날 이때 와서 애들 수업 있잖아, 그치? 수업 있거든? 그냥 그때 껴서 너도 시험 볼 거 보고 문제 볼 거 보고 해. 그러니까 어차피 일요일 수업 시간에는 하겠지만 두 번 들어. 두 번 들어. 어쩔 수 없어. 아니면 너 여기 앞에 앉아서 내가 풀라는 거 풀던가. 여튼. 알았지? 일요일날 시간 더 못 낸다며. 어. 그리고 일요일 날은 원래 수업 시간대로. 됐어? 이러면? 가능? 됐지? 선이 어떡할래? 토요일 날 안 되고, 넌 일요일 날 시간 되니까. 일요일 날 어떡할래? 무리하진 말고, 지금 일요일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야, 지금. 오전? 와서 몇 시까지 할 거야? 아니 오늘 오전에 와서 점심을 근처에서 먹고 어. 수업 시간까지 쭉. 9시 반까지? 5시 반까지? 그럴까요? 그럼 너도 9시 반에 수업 있거든? 다른 반? 그 반은 이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너도 그냥 편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풀라는 거 풀고 내가 계속 볼 테니까. 어차피 일요일 날은 나 10시까지 계속 있을 거거든? 일단 아침에 와서 왜? 토요일은 내가 안 건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만. 이렇게. 또 있니, 질문? 와, 기숙사 5반. 됐어? 자, 그럼 분할 분배 좀 보자. 일단 분할 분배에서 기본 되는 문제를 보자. 123번 봐봐. 123번 같은 거를 풀면서 이제 그게 뭔 소린지 좀 알려줄게. 자, 분할과 분배가 뭐 하는 거냐면, 잘 들어봐. 만약에 여섯 명이 있었어. 이 6명을 3개의 조로 나눌 거야. 둘씩. 오케이? 그때 만약에 그러면 6명 중에 둘로 나누면 6C 곱하기 4C 곱하기 2C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6명 중에 2명 골라서 한 조. 다음 남은 4명 중에 2명 골라서 한 조. 나머지 2명 중에 2명은 뭐 다른 마지막 한 조.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 뭐냐? 자, 만약에 이 6C 이 안에 A, B 니네 같은 조에 라고 했어. 됐지? 자, 물론 요 안에는 B, A는 이미 신경 뜬 거지. 왜? 이미 조합이니까 순서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자, A, B 니네 조해. 다음 니네 C, D 니네 조하고 E, F 니네가 마지막 조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 조에 이렇게 조를 짜는 가지수가 요 개수 안에 있겠지. 그지? 근데 요 개수 안에는 요런 가지들도 있는 거야. 야, 니네 EF 니네 조해. 다음에 AB 니네 조하고 남은 CD 니네 조해. 이렇게 줄 수도 있단 말이지. 이런 경우도 세고 있는 거야. 즉, 요거 계산하면 몇이냐? 15 곱하기 6이니까 90개지. 요 90가지 안에는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야. 이해됐어? 이렇게 계산한 결과물인 90가지, 요 90가지 안에는 요렇게 세는 것, 요렇게 조를 짜는 가지수도 세워져 있는 거고, 요렇게 조를 짜는 가지수도 세워져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됐지? 근데 실질적으로 봐봐, 얘들아. 이거랑 달라? 똑같지? 조의 구분이 없잖아. 이해됐어? 얘네한테 1조, 2조, 3조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 이름을 나눠주지 않는 이상, 야, 이렇게 조짠 거랑 이렇게 조짠 거랑 결과물이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는 따로 세면 안 돼. 똑같이 세야 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세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세야 돼.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줄 세우는 게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와? 6가지 나오지. A, B, E, F, C, D. 다음 요거의 짝으로 E, F, C, D, A, B. 다음 C, D가 앞에 오는 거. 또 두 가지가 있지. C, D, A, B, E, F랑 E, F, A, B가 있겠지. 자, 요거 6가지 경우가 전부 다 똑같지. 근데 요거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씩 세워서 나온 90가지에는 얘네들이 다 한 가지씩 다 세워져 있는 거야. 근데 하나로만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90가지 안에서 똑같은 경우인데 각각 다른 경우로 세워져 있는 가지수만큼 날려줘야 돼. 근데 조가 3개, 구분이 안 되는 조가 3개 있잖아. 그 3개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지금 6개 쓴 거 아니야? 3팩? 3개의 조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6가지만큼 겹치지. 이해돼서? 그러니까 그 6가지만큼 나눠줘야 진짜 가지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에 3팩으로 나누는 가지수가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니? 그래서 실질적인 가지수는 15가지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왜? 다시 말하지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겹치는데 똑같으니까야. 구분이 안 된다. 더 쉽게 말하면 구분이 안 되는 조이기 때문이야. 그럼 만약에 A, B, C, D, E, F, G, H 몇 개냐? I, J. 자, 요렇게 10명이 있다 치자. 이 10명을 3명, 3명, 2명, 2명인 조로 나눈다 치자. 이거는 저렇게 못 써. 너무 많아서. 자, 이렇게 조를 짠다라고 치자. 그럼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10C3, 7C3, 4C2, 2C2잖아. 원래는, 그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구분이 안 되는 조는 4개야? 아니지. 얘랑 얘가 구분이 안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얘네끼리 겹치는 가지수를 곱해야 되고, 얘네끼리 겹치는 가지수를 나눠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2개의 조가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끼리 위치를 바꾸는 경우, 순서를 바꾸는 경우를 나눠줘야 돼. 몇 가지겠어? 2팩. 얘도 2팩. 그래서 얘는 뒤에다가 무엇을 줘야 돼? 2팩, 2팩.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이해됐니? 그러면 만약에 조를 짜는데 3, 3, 2, 1 이렇게 짠다 치자. 그러면 몇 명이냐 이거? 9명이지. 그러면 9C3, 6C3, 3C2, 1C는 쓰나만 하고 여기 뒤에 뭐 곱해야 돼? 2팩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이유는 얘네 두 조가 구분이 안 가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2팩, 이렇게 해서 2팩. 오케이? 이래서 구분이 안 되는 조끼리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나눠주는 거야. 이해됐니? 요게 분할이야. 여기까지 했어? 구분이 안 되는 조가 있다면 그 구분이 안 되는 조의 걔네 구분이 안 되는 조끼리 순서를 바꾸는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나눠줘야 돼. 왜? 똑같으니까. 겹치니까. 이게 분할. 오케이? 뭐 이름은 몰라도 돼. 여튼간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123번에 답이 식이 어떻게 쓰이겠어? 7C1, 6C3, 3C3 곱하기 2팩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자, 다른 과일 7개.
같은 곳 3개에 넣는 거. 이거지? 그지?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너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그냥 비율을 하면 돼. 7명을 3개의 조로 나눌 거야. 이 얘기지. 그러면 일단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얘들아, 조의 인원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지? 3, 3, 1도 되잖아. 3, 2, 2도 되잖아. 별의별 조건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쭉 써야 돼. 이 7개를 3개로 쪼개는 방법을 먼저. 그때 일반적으로 이 3개의 조의 명수를 고르는 거야, 지금. 그때 가장 앞에 수를 무조건 제일 큰 수다라고 가정해 놓고 그 큰 수를 점점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편해, 셀 때. 막 쓰는 게 아니라. 자, 가장 큰 수는 5가 가능하지, 얘들아. 5, 1, 1. 그지? 다음. 이제 하나 줄여야겠지? 그럼 여기 뒤에서 하나가 늘겠지. 이런 거 있을 거고. 더 없지. 얘가 4일 때는 나머지 3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밖에 없잖아. 그럼 하나 더 줄이자. 그럼 얘는 3, 3, 1도 가능하지만 3, 2, 2도 가능하지. 됐니? 여기서 얘가 가장 큰 수가 2일 때가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일단 쪼개는 경우가 4가지, 크게 봤을 때 4가지 경우라는 거고. 됐지? 그러면 그 각각의 경우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거 쓰는 거야. 요거 하나가 추가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씩 써볼게. 이거 다 더하면 정답. 이해되니? 일단 130번은 이제 되지.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이렇게 단독으로 낼 수 있지만 이렇게 낼 거야, 아마. 뭐 9명이 있는데 뭐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뭐 줄 세우는 가지수를 A.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는 가지수를 A. 뭐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뭐 청소를 시키는 걸 B. 5명 중에 3명, 2명, 뭐 2명, 2명, 1명으로 나눠서 청소를 시키는 걸 C라고 했을 때 뭐 ABC의 뭐 합을 구하시오, 뭐 ABC 대소를 구하시오, 요딴 거. 130번 나오니? 답 980. 틀렸어? 식 중에 뭐 틀렸나 확인해봐. 지금 일단 A는 9개를 2개, 3개, 4개로 나누는 방법이니까 9C2, 7C3, 4C4. 요게 A. 다음 3개씩 세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그러면 얘는 9C3, 6C3. 나는 지금 설명하려고 이거 일일이 다 쓰고 있지만 뒤에 안 써도 돼. 당연히 3C3하고 3팩으로 나눠야지. 요게 B. 다 맞았어? 괴선 문제네. 이렇게 했지? 그럼 129번은 어떨까? 요거는 이제 나누는데 조금 조건이 붙지, 이제. 8명을 둘씩 2개의 조로 나눌 건데, 여자는 같은 조에 있어야 된대. 되니? 나서 15. 이거는 봐봐. 분할이라는 제목 때문에 혼동되면 안 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여자 애들이랑 같은 조가 될 남자 2명만 고르면 되잖아.
그지?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식이 뭐야? 그냥 6시 2야. 끝. 남자 6명 중에 여자 2명이랑 같은 좋아할 사람 2명만 고르면 돼. 이해됐니? 응.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분배로 해볼게. 그래서 분배까지 해서 뒤에 나올 대진표 정도만 할 줄 알면 되거든? 대진표 하는 거는 이거 현아 이거 대진표 짜는 거